이 밥은 왜 이렇게 짜? 도대체 45년을 살았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해? 73세 김순자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쏟아지는 남편의 잔소리를 들으며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내려놓던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정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45년간 참아왔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김순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5년간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중매로 만나 결혼해서 73세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이 셋을 낳고 기르며 시어머님을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순자야,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전부야. 아침상을 차려놓으면 매일 나오는 소리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철 나물로 정성껏 만들었는데. 정성? 이런 걸로 정성이라고 해? 옆집 영희 엄마는 매일 고기 반찬도 해주던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하며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집을 나간 후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았는데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혔어요. TV 소리 너무 크다. 끄던지 작게 틀어. 밥 언제 해? 배고픈데 빨리 안 해? 이 집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정리 좀 해. 하루 종일 지시와 불평만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정부도 아니고 머슴도 아닌데 마치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주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뭔 소리야? 또 투덜거리고 있어? 여보, 우리 이제 좀 다정하게 살면 안 될까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다정? 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현실을 좀 봐. 밥이나 제대로 차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여보, 주무세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물어봤지만 대답은 물론 없었죠.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김치는 왜 이렇게 쉬어? 새로 담가야겠어. 밥이 좀 된 것 같은데? 새로 하지 그랬어. 그 순간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45년 동안 매일매일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불평만.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뭐,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45년 동안 참아왔던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나이 먹고 뭔 소리야? 이제 와서 무슨.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기운 없는 할머니가 되었을까? 웃는 법도 까먹은 것 같았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 인생인데.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혼. 정말 내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 73세의 이혼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딸과 만나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뭐라고요? 엄마, 정신 괜찮으세요? 갑자기 웬 이혼 얘기를.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당황스러워하며 펄쩍 뛰었죠.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 체면보다 중요한 게 엄마 인생이야. 나 정말 못 살겠다. 그래도 이제 와서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빠도 나이 드셨는데. 딸도 결국 반대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지금까지 잘 참고 사셨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가족들 모두 반대하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법무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혼.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아, 네. 연세가. 실례지만 몇 세이신지. 73세입니다. 법무사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이 나이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처음 봤을 거예요.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45년입니다. 45년. 그럼 황혼 이혼이시네요. 요즘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무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 생활비, 주거 문제. 모든 것이 복잡했어요. 부동산은 공동 명의인가요? 아니요. 남편 명의예요. 제 명의로 된 건 거의 없어요. 그럼 재산 분할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경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45년 동안 집에서만 살림했어요. 그제서야 현실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나이는 많고, 사무실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예요. 미쳤나?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돈은 있어서 이혼을 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가서 살 건데? 혼자 살 수 있어? 현실을 좀 봐.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순자 씨, 이혼한다며? 이 나이에 무슨? 자식들 체면도 생각 안 해? 혼자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73년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 남은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한 달을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드디어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4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그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45년 동안 살았던 넓은 집을 떠나 8평 남짓한 작은 방으로요. 짐을 풀며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게 내 새로운 집이구나. 벽에 금이가 있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나오는 낡은 원룸이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적은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울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적은 재산분할금이 전부였는데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 아찔했어요. 집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슈퍼에 가서도 물건 하나 집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계란 한 판 가격도 여러 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달걀이 이렇게 비쌌나? 바나나도 이렇게. 계산대에서 카드가 부족해 물건을 빼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초라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더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잠들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무서웠어요.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누가 들어오려는 건 아닐까?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하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두운 밤이 이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참고 견뎠죠. 가슴이 답답한데 병원에 가야 하나? 돈이 얼마나 들까? 아픈 것도 혼자 참아야 했어요. 예전에는 아프면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특히 큰딸 미영이는 아직도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아직이라도 아빠랑 다시. 미영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외로워졌어요. 가족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예전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이혼했다던 그 사람이야? 이 나이에 이혼을 하다니. 혼자 살기 힘들 텐데. 자식들도 창피하겠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다니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은 너무 외로워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차라리 그냥 참고 살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예전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고 외롭지는 않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설날이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안부 전화만 했고 저는 혼자서 간단한 음식을 해먹으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북적거렸는데 TV에서 나오는 가족 모임 광고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번 달 가스비가 12만 원이나 나왔네. 어떻게 하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온수 사용을 최대한 줄이며 살았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비 아껴보려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거울을 보니 몇 달 사이에 확연히 늙어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졌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병들어 죽는 거 아닐까?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날들이 6개월 정도 계속되었을까요? 정말 막막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들이 6개월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창문 밖을 보니 예쁜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더라고요. 참 예쁘네. 언제부터 저 새가 여기 왔을까? 45년 동안 새벽마다 남편과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서 새소리를 들을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야 들리더라고요.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나 지금 새 보고 웃고 있네. 70년 넘게 살면서 새소리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다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만 생각했지. 얻은 게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걸요. 평소 같으면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상을 차려야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잠들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은 9시까지 잠을 자볼까?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늦잠을 자고 나서 느긋하게 커피를 내려 마셨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커피 냄새를 싫어해서 집에서 마실 수 없었거든요. 아, 이 향이 이렇게 좋았구나. 점심 메뉴도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45년 동안 남편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를 해볼까? 고추를 좀 많이 넣어서. 남편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항상 순한 음식만 해왔었거든요. 처음 매운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TV도 제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뉴스나 남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봤는데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여행 프로그램이 이렇게 재미있었구나. TV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 가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무료하던 차에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죠? 저는 박영자예요. 몇 세세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74세예요. 아, 저랑 동갑이네요. 여기 요가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요가요? 전 그냥 구경차 온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해봐요. 재미있어요. 박영자 씨는 활기찬 분이셨어요. 요가를 한 지 2년 되셨다며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요가 수업에 참여했을 때는 몸이 굳어서 제대로 따라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저는 몸이 너무 굳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도 힘들었지만 몇 주 다니니까 조금씩 몸이 유연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어깨가 덜 아픈 것 같은데 요가를 하면서 만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에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순자 씨는 자녀분들이 몇 명이세요? 3명 있어요.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부러워라. 저는 아들 하나뿐인데 며느리가.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영자 씨와는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럼, 처음엔 너무 어두워 보여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얼굴에서 생기가 나.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초췌했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제가 있었어요. 요가 선생님도 격려해 주셨어요. 순자 어머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몸도 많이 굳어 있고 표정도 어두우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여기 다니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6개월 전에는 매일 후회만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자유로워지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아. 73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니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영자 씨가 어느 날 제게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다음 주에 우리 설악산 가는 당일치기 여행 있는데 같이 갈래? 여행요? 저는 돈도 없고. 아, 복지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참가비 10,000원만 내면 돼. 어때? 45년 동안 남편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돈 아깝다. 집 비우면 안 된다며 반대했거든요. 정말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겠어? 설악산 여행을 떠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설악산에 도착해서 케이블카를 탔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영자야, 고마워.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걸 보네. 뭘 고마워해.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날 이후로 여행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복지관이나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여행 사진을 보며 혼자 웃었어요. 75세에 처음 가본 제대로 된 여행이네. 그 다음 주에는 영자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서예 배워볼 생각 없어? 복지관에서 무료로 가르쳐 준대. 서예요? 저 같은 사람이. 왜 못해? 나도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어.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손이 너무 떨렸어요. 선생님,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서예 선생님은 70대 초반의 젊은 어르신이셨는데 정말 인자하셨어요. 글씨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좋은 글씨가 나와요. 몇 주 연습하니까 조금씩 글씨가 나아지더라고요. 처음으로 평화라는 글자를 제대로 썼을 때의 기쁨이란.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쓴 평화 작품을 벽에 걸어 놓았어요.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또 다른 기회가 생겼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님도 참여해 보시겠어요? 일주일에 2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에요. 제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처음 봉사활동을 나간 날 87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아무도 안 와서 외로웠는데 그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식사 준비하기 어려우셨어요.
할머니,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안부 확인도 하러요. 정말요? 고마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요.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으니 행복한 거구나. 봉사활동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순자 씨, 정말 성격이 좋으시네요. 어르신들이 순자 씨만 기다려요. 그래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이 일 하시면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달라요.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까 제 존재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6개월 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우수자로 상까지 받았어요. 김순자 어머님, 올 한 해 가장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장을 받으며 너무 기뻤어요. 75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받는 첫 번째 상이었거든요. 큰딸 미영이에게 자랑스럽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상 받았어. 상요? 무슨 상을? 봉사활동 우수상이야. 복지관에서 받았어.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네요. 예전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미영이도 놀라워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울해하던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변했다고요. 엄마, 솔직히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행복해 보이세요. 미영아, 엄마가 이제야 진짜로 사는 것 같아. 봉사활동을 1년쯤 하니까 복지관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어요. 순자 어머님, 어르신 상담 도우미 교육 받아보시겠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제가 상담을요? 네, 어르신들이 고민 상담할 때 들어주시는 역할이에요. 교육도 받으시고요.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상담 도우미가 되었어요. 제 나이 또래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 제가 겪었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상담사님,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저도 75세에 이혼했어요. 정말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7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구나.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며 가족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딸 미영이가 어느 날 깜짝 방문을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 미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요즘 엄마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미영이는 제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엄마, 여기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많이 달라 보이세요. 벽에 걸린 제 서예 작품들과 여행 사진들을 보며 감탄하더라고요. 이 글씨 엄마가 쓰신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응, 서예 배운 지 1년 됐어. 재미있더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반대만 했는데 미영이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미영아, 괜찮아. 너도 걱정이 되어서 그랬던 거 알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로요. 둘째 아들 승호도 달라졌어요. 명절 때 제 집으로 찾아와서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승호야,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한숨만 쉬셨는데 막내딸 수진이는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자랑하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가 75세에 이혼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 봉사활동도 하고 상담 도우미도 하고 정말 멋있는 엄마시네.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 이제는 자식들이 오히려 제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엄마, 저도 요즘 결혼 생활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아, 일단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정말 행복한지 말이야. 복지관에서 상담 도우미로 일하면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상담사님, 저는 65세인데 이혼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요. 저는 73세에 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용기가 안 나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용기 낸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어떤 분은 울면서 고마워하시기도 해요. 상담사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제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10명 넘어요.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뿌듯해요. 요즘은 유튜브도 배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할머니, 핸드폰으로 어떻게 영상을 찍어요? 복지관 젊은 봉사자분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73세에 시작한 제 새로운 인생이 지금 79세가 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외로움도 컸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자, 순자야. 그리고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을 보면서 확신해요.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특히 제 또래 어르신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기 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 김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